네, 안녕하세요. 뷰티 빌드업 시간. 이번이 3주차 시간이네요.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트렌드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를 조금 해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트렌드의 종류는 굉장히 우리가 쉽게 트렌드 이렇게 한마디로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의 이제 종류가 있었어요. 그죠? 그 중에서 마이크로 트렌드가 있었고요. 패드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트렌드, 그리고 메가 트렌드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기억이 나야지 되는데, 그죠? 그래서 마이크로 트렌드는 아주 우리가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이 용어만 보더라도 되게 작은 어떤 입자의 트렌드, 그러니까 소수의 어떤 집단에서 유행하는 것들이라고 쉽게 설명하면은 그렇게 예시를 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패드는 뭔가요? 패드. 기억나시는 분? 패드는 짧은 유행, 쉽게 금방 지나가 버리는 그런 유행을 우리가 패드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메가 트렌드는 뭐예요? 메가 트렌드는 정말 크게 이게 하나의 어떠한 문화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밑에 여기 화살표를 보시면 지속하는 시간적 길이가 어때요? 메가 트렌드로 갈수록 길어져요. 짧은 그런 유행에서 이게 트렌드가 되면서 메가 트렌드가 되면 엄청 큰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유행하는 이 시간의 길이가 길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동조하는 소비자 범위가 요 그림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조. 이거 나도 이게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소비자가 메가 트렌드가 훨씬 더 크겠죠. 마이크로 트렌드는 소수의 어떠한. 그래서 우리가 예시로 줌바 댄스, 요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수의 어떠한. 요즘은 뭐가 있을까? 요즘은 이제 러닝이 열풍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마이크로 트렌드. 어떠한 집단에서 러닝이 유행처럼 열풍이 분다고 하면 이게 1, 2년 하다가 금방 사라질 텐데 이게 꾸준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될 뿐더러 함께하는 소비자가 이제 많아지면 러닝은 이제 마이크로 트렌드에서 어떻게 돼요? 메가 트렌드가 돼서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트렌드의 요소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트렌드의 요소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요소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트렌드의 요소가 뭐가 있을까? 하나는 형식적인 요소, 하나는 매력적 요소로 나눠서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이제 트렌드의 요소다. 이렇게 봤는데요. 자, 형식적인 요소를 보면 트렌드를 감각적으로 인식한다고 할 때 오감을 통해 특성을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트렌드를 감각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오감. 우리 오감이 뭐가 있죠? 보고, 그죠? 느껴지는 것들, 봐지고, 냄새 맡아지고, 이런 감각적인 부분으로 인식을 트렌드를 한다 그러면 오감을 통해서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을 형식적인 요소라고 해요. 저거 되게 예쁘다. 저거 되게 맛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매력적 요소는 뭘까요? 매력적 요소는 형식 요소에 담겨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가치와 효용.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치를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가치. 이건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라 그러면 이건 어때요? 마음속 깊이 느껴지는 것들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형식적인 요소는 우리가 겉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부분, 이렇게 뭔가 시각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감,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만져지는 것, 그리고 미각이 뭐예요? 맛. 그리고 냄새, 후각으로 우리가 바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딱 느꼈을 때, 봤을 때.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쉽게 패션에서는 어때요? 옷을 보면은 우리가, 이 색깔, 그리고 모양, 소재, 뭐 이런 디테일한 느낌 같은 실루엣, 이런 것들. 그죠? 뷰티에서 화장품은 어때? 향. 우리가 뭐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서, 화장품을 산다 그러면 기초 같은 경우 향도 맡아보고, 그죠? 발림감, 손등에 발라서 어떻게 발리는지. 그리고 봤을 때, 패키지가 좀 예쁘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음악이 트렌드라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들었을 때, 청각적으로, 그죠? 멜로디라든가 리듬감, 그리고 그 가수의 음색, 목소리, 이런 것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트렌드의 겉모습, 우리가 어떻게 보면 패션이나 이런 거는 겉모습이잖아요. 그죠? 겉모습이나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겉모습, 겉모습이나 감각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력적인 요소는 뭘까? 형식적인 요소에 담긴 가치와 효용. 이거는 즉 소비자가 왜 이 트렌드를 좋아하고 하는가에 대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우리가 아까 전에 형식적인 요소에서 눈으로 보이고 느껴지고 맛으로 느껴지고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보이는 특징을 넘어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면 어때요? 옷의 컬러와 디자인은 형식적인 요소죠. 아까 전에 했듯이 형식적인 요소인데 매력적인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입었더니 내가 더 세련돼 보이는 것 같아 하는 만족감을 주는 것들. 그죠? 이걸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보여.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화장품, 향, 뭐 패키지 이런 것들은 형식적인 요소가 되지만 이걸 발랐더니 힐링이 되고 좀 고급스러운 것 같아 라는 거, 이런 가치. 그죠? 그리고 음악을 들었을 때 뭐 리듬감이 어떻네, 이 가수의 목소리가 어떻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 신나, 이 노래를 들으면 너무 신나고 막 해방감이 느껴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는 효용. 그래서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요소는 1차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매력적 요소는 2차적인 거죠. 나의 마음, 그런 부분을 터치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형식적인 요소가 단순히 보이는 특징이라면 어때요? 매력적인 요소는 그 소비자에게 주는 만족과 가치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겠죠? 다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글로우 메이크업이 트렌드다 라고 정해놓고 봤을 때 형식적인 요소는 어때요? 눈으로 보여졌을 때, 그죠? 바로 느껴지는 1차적인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보이는 특징. 그럼 어때요? 글로우 메이크업. 피부가 윤기 있고 촉촉해 보이는 질감. 그리고 빛 반사로 얼굴이 화사해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 그리고 어때요? 파운데이션 같은 것들의 그런 가벼운 텍스처, 느낌. 그리고 립글로스의 반짝임과 촉감. 발랐을 때의 그런 느낌도 들어가기 때문에 립글로스의 반짝임과 촉감. 그리고 화장품 패키지에서 느껴지는 어때요? 투명하고 은은하고 막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형식적인 요소죠. 그래서 소비자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직접 만질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요소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사진의 그림을 봐도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이런 느낌, 바로 보이는 것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매력적인 요소를 글로우 메이크업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글로우 메이크업의 매력적인 요소는 이거는 어때요?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소비자가 느껴지는 느낌, 만족과 가치 이런 것들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글로우 메이크업을 했더니 어때요? 피부가 건강하고 어려 보이는 효과에서 그죠? 나아가서 어머 나는 활기차고 생기가 있어 보이네. 그런 만족감, 내 스스로 만족스러운 것들. 그죠? 그리고 자연스럽지만 세련된 분위기를 줘서 어때요? 자신감이 상승됐어요. 자신감이 상승이 됐어. 그리고 요즘 보니까 내 친구들 다 글로우 메이크업 했던데 나도 요즘 내가 유행하는 스타일을 조금 내가 따라가고 있네. 그래서 소속감이나 트렌드 참여감이 느껴질 수 있겠죠. 나도 이제 이런데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어. 또는 친구들이랑 함께하고 있어. 이런 느낌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어때요? 적은 단계로도 완성 있는 메이크업이 가능해져서 실용적인 효용, 그러니까 실질적이죠, 그죠? 빠르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실질적인 내용. 그래서 단순히 반짝이고 피부가 예뻐서가 아니라 어때요? 그 결과가 나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생활 속에 너무 편리한 그런 이점이 있는 거야. 적은 단계로 우리가 메이크업을 했었을 때는 어때요? 빠르게 그냥 글로시하게 뭐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메이크업을 했을 때 예쁘면서 만족스러운데 거기다가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더 실용적이네. 단계를 줄이니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활 속에 이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자가 어때요? 더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매력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얻는 만족과 가치, 단순하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속, 그러니까 2차적인 터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더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글로우 메이크업의 형식적인 요소는 어때요? 반짝이는 이런 피부, 촉촉한 질감, 그리고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 제품의 디자인.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감각적인 특징이다. 그죠? 겉으로 그냥 보이는. 매력적인 요소는 뭐예요? 그 특징이 주는 건강해 보여. 그래서 나는 이런 이미지, 건강해 보이고 뭐 활기차 보이는 이미지, 그리고 자신감, 내 스스로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너무 예쁘다, 자신감. 그리고 유행 참여감, 그죠? 트렌드를 내가 따라가고 있네.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나는 나 친구들도 이렇게 하는데 나도 같이 하고 있어.
이런 느낌, 그죠? 그리고 실용성, 이렇게 하니까 되게 편하다. 빠르게 할 수 있네. 되게 편하다.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이 뭐라 그랬어? 소비자가 얻는 만족감과 가치다. 소비자가 얻는 만족감과 가치. 그래서 형식적 요소는 겉으로 보이는 감각적 특징. 매력적 요소는 소비자가 얻는 만족감과 가치. 이렇게 우리가 글로우 메이크업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자, 트렌드 분석의 중요성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은 트렌드의 요소도 알아봤어요.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트렌드의 종류도 알아봤어요. 그러고 지금은 트렌드 분석을 왜 해야 되는지, 그죠? 트렌드 분석의 중요성을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왜 트렌드 분석을 왜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냥 트렌드를 알면 됐지. 왜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될까요? 왜? 빠른 변화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빠른 변화. 뭐가 빨리 변한다는 거죠? 뭐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트렌드가 변하니까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그죠? 한번 볼게요. 우리가 뭐가 빨리 변하냐? 생활 수준이 급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어요. 그죠? 예전에는 다들 뭐 이렇게 불편한 것들도 있고 했지만 요즘은 너무 시대가 빨라서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개발이 많이 돼. 그래서 어때요? 생활 수준이 너무 빠르게 향상이 됐어요. 그죠? 너무 향상이 빠르다. 그리고 정보와 네트워크가 활성화됐다. 우리 지난번에 첫 시간에도 했고 정보와 네트워크가 활성화돼서 뭐 SNS에 들어가면 다 알 수가 있을 만큼 너무 빨라졌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됐어요. 요즘 사용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죠? 휴대폰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다양한 마케팅 기술이 진보가 됐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물건을 팔거나 알린다는 게 어때요? 뭐 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요즘은 단순히 인터넷 공간 안에서도 뭐 그게 쇼핑몰에서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인스타그램에서도 판매가 연동이 되고 쇼폼에서도 뭐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쇼폼에서도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그냥 우리는 이게 광고인지 모르게 이게 광고인지 몰라. 근데 광고예요. 알고 보면 마케팅이에요. 뭐 그런. 그리고 요즘은 제가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그게 AI로 사람이 아니야. 사람인데 AI로 만들어낸 사람이 광고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광고 모델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다양한 마케팅의 기술이 너무 빠르게 진화하고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때요? 시장의 속도도 너무 빨라져요.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소비자의 능동성 신장.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옛날에는 어때요? 주는 대로 그냥 있는 대로 내가 사고 먹고 했지만 요즘은 어때요? 소비자들이 더 적극적이죠. 적극적으로 나 이런 거 필요해.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걸 요구하기도 하고 불편함을 얘기해서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요즘 화장품 같은 것도 어때요? 화장품 아이섀도우랑 뭐 이런 것들도 뭐 고객이 나는 이런 컬러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 이거는 어때?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거론이 되고 그런 것들을 화장품 회사에서 알아서 그런 조사를 하죠. 알아서 그거에 맞춰서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내요. 이런 것들이 밑에랑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이 폭발적으로 증가.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예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요즘은 유튜브도 있고 SNS 뭐 채널이 많잖아요. 틱톡,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그거를 내가 알리는 사람도 많죠. 나는 이거를 이렇게 사용해요. 나는 이걸 집에서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런 것 때 사람들이 또 해보고 그러면서
이거 별로야. 이거 되게 좋아. 이런 것들이 소비자 간의 이런 상호작용을 인해서 더 소문이 빨리 나겠죠. 이거 제품이 이렇다, 이렇다. 그래서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죠? 그래서 소비자의 선호의 변화 주기가 엄청 빨라졌어요. 왜냐면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좋은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뭐 계속 바뀌죠. 체인지 되죠. 그리고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선택이 급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뻔한 거지. 이런 게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그냥 이렇게 해서 살 거야. 구매를 할 거야. 했지만 요즘은 그게 아니야. 상식을 뛰어넘는. 이걸 왜 사? 왜 이런 걸 해? 근데 그 이유도 다양하겠죠. 그걸로 뭐 재미가 있어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너무 실용적이다. 이래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요즘은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 그래서 트렌드가 더 빨라지고 복잡해졌어요. 트렌드가 많이 빨라지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어때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읽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분석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변화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죠? 어려워졌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때요? 뷰티 전공자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고 그러다 보면 지금도 사회에 나가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소비자의 이런 변화를 다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는 일들, 내가 단순하게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어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그 직장이 잘 되어야지 내가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비자의 변화를 파악해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소비자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면 시대에 뒤처지잖아요. 그죠? 단순히 우리의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고 못 따라가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산업적으로 소비자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기업, 브랜드는 도태되고 추락하고 쉬운 단어로 설명을 해서 그게 뭘까요?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못 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 힘들어지겠죠. 기업도 힘들어지고 우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야지 되고 소비자의 변화를 파악을 해야지 된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뷰티 파트 부분이 더 여기에 연관성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것도 많지만 뷰티 부분이 이런 트렌드도 매년 바뀌고 흐름이 되게 빠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뷰티 업계에 종사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항상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냥 스쳐가는 게 아니라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요즘은 이거를 되게 많이 하네. 이런 눈을 조금 키워야 되죠. 키워야 돼. 키워서 내가 하는 일에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항상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된다. 스쳐 지나가지 말고 요즘은 어떤 게 트렌드인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석과 예측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트렌드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분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분석을 하면 알 수가 있어. 왜 트렌드를 이렇게 분석을 해? 미래를 알려고, 미리 예측을 하려고. 그래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지 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뷰티 브랜드다 예를 들어서 분석을 해서
다음에는 지금 흐름이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소비자가 선호해. 이런 것들을 좋아해. 그러면 당분간 앞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으니까 우리도 여기에 이렇게 해보자. 이런 예측을 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